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면 대단히 인기가 좋습니다.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원장님, 그리고 오신 이렇게 아침에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3년 정도 이제 MWC를 다닌 것 같은데요. 제가 운이 좋아서 코로나 기간 이외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회를 빠지고 나머지는 계속 그래도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우리나라 한 3분, 제가 아는 분으로 한 3분 정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초대된 거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아침이라서 웃질 않으시니까. 예, 저는 개별적으로 예전에는 하나하나의 이제 아이템을 주로 봤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나 앞으로의 방향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많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CES와 MWC가 한 달도 안 되게 1월과 2월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그 2개의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점검하게 되면 그 해에 어떤 기조로 이 기술들이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보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B2C와 B2B 시장이 있는데 B2C는 보통 고객들이 너무 원해서 열리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이런 통신과 CES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주로 기업들이 자신들이 올해에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지에 대한 부분을 밀어버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5G 폰이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니라 통신사가 굉장히 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G 폰을 사게 된 거죠. 그런 시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CES와 MWC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업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소비 시장과 기업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가지를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꺼번에 자료를 섞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서 혼선이 될 수 있겠지만 기조는 하나입니다.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냥 분위기상을 이렇게 하나 전해드리면 CES가 열리는 LVCC는 10억 달러를 들여서 운동장, 축구장 한 10개 정도의 크기, 그리고 MWC는 한 6개 정도의 크기, 이렇게 2군데서 미국과 스페인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한쪽은 정말 개나 소나 다 참석하는 뭐 정말 한 명의 1인 창업에서부터 정말 몇만 명이 있는 그런 빅테크 기업까지 다 참석을 하고 있는 이제 CES. 점점점 그 분위기도 커집니다. 그리고 CES 자체는 원래 텐저블하고 가전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만질 수 있고 뭔가 서비스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로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그러한 모든 체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CES의 C자 자체가 카라고 하는 정도로 차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웹3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푸드에 대한 또는 에그리컬처에 대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술의 영역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술을 강조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빅테크 기업보다는 재래 굴뚝 산업이 기술을 입히면서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MWC 같은 경우는 통신을 위주로 합니다. 한 800여 개 정도의 통신과 통신의 서드 파티들이 참가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메타버스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러한 서비스들의 주축은 5G가 들어오면서부터 언급된 것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통신의 속도가 모든 서비스와 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5G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도의 시장이 열리면서 10억 명이 넘는 5G 인구들이 세상에 나오면서 사실은 이런 메타버스나 새로운 세계가 막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통신이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통신이 과연 어떤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2018년에 평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했죠. 그 다음에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G 상용 서비스를 했습니다. 원래 2021년에 상용 서비스가 예정돼 있었는데 한 2회 정도 당겼죠. 그때 당시만 해도 4G, 4G LTE, 3G일 때 저희가 MWC를 나가게 되면 이거 5G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3G보다 나을 수 있나? 어느 정도인가? 20배 빠르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실상으로 되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은 6G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겨울에 또는 몇 년 전에 아이스크림 장사를 준비해야 그때 여름에 대박이 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6G가 5G에 비해서 50배 빠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구현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새로운 비즈니스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원장님을 뵙고 드린 말씀이 뭐냐면 내년엔 CES든 MWC든 반드시 한번 올해 제가 MWC에서 뵀는데요. CES도 한번 꼭 가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올해 MWC와 CES는 이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꺼림직하게 일어났던 일들인데 과거에 가장 꼭지점에 올라갔을 때의 80%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조금씩 꺼림직했던 사업자들이 내년에 이를 갈고 있죠. 야, 내년에 꼭 나갈 거야. 이게 분위기를 저희가 딱 보다 보면 내년에는 정말 대박일 수밖에 없다. 모든 제품과 세계에 있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곳이 CES와 MWC다라고 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한 발을 들여놓으시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CES는 분야별로 이렇게 부스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헬스케어, 뭐 메타3 아니면은 뭐 TV, 냉장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MWC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좀 참관하기는 쉽지만 너무 부산하고요.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MWC 같은 경우는 정리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것이 테마별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로 돼 있어서 테마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MWC가 CES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그리고 기술에 대한 깊이가 조금 더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올해 성적표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내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대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임집니다. 제가 그 얘기는 분명히 책임집니다. 그러면 이제 들으시는 분이 탁 손들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혹시 그게 안 맞으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 10만 명이 넘는 그리고 MWC는 8만 8천 명이 넘는 여러분 MWC는 800유로에서부터 5천 유로 정도의 입장료를 냅니다. 한국 돈으로 100만 원에서부터 한 600만 원이 넘는 입장료를 냅니다. 거기에 8만 8,500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가 얼마나 활성화될 건가에 대한 부분이 거기는 학생이 없습니다. 애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놀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무엇인가 잡으려고 오는 분들 뿐입니다. 물론 CES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도 학생들도 참여하고 기술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참여하지만 MWC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숫자 자체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80%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전에 CES는 17만 5천 명 거의 뭐 등을 떠밀리다 다니고요. 그 다음에 MWC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11만 명 정도 됐는데요. 제가 MWC와 CES의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하나의 코드가 뭐냐면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CES의 C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코엑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예전에 중국과 컨플릭트가 없을 때도 사실은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이 정도 됐고요. MWC는 유럽에서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았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거는 중국과 관계가 없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동성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제가
국뽕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외부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 수치와 양과 질에 있어서 정말 탁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CES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깃발을 보시면 제가 3년 4년째 계속 유레카관이라고 하는 스타트업관을 가게 되면 전부 저게 코리아라고 도배가 돼 있습니다. 코리아 이외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MWC의 C는 차이나입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하지만 CES의 C는 코엑스고 오른쪽에 MWC는 차이나죠. 중국이 CES를 나오지 못하면서 정말 모든 기업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또 유레카와 마찬가지로 퍼니얼즈 프롬 나우라고 스타트업관이 가장 활성화된 거죠. 이제는 시대가 크고 강하고 이렇게 어떤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작고 빠르고 다양성의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 그 코드가 맞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 기업들을 보게 되면 올해 CES 같은 경우는 6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35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있었습니다. 이 한 500개가 넘는 혁신상 중에 111개가 한국 기업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CES와 MWC에 대한 공통 코드를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제 세상은 스타트업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의 예를 들면 프랑스가 170여 개의 스타트업이 나왔는데 혁신상이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355개 중에 111개가 혁신상을 받았다. 프랑스에서는 170개가 나와서 하나뿐인 혁신상이 우리나라는 너무 흔해질 정도로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시험을 굉장히 잘 봅니다. 그런 통과를 하는 게 정말 너무 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 스타트업들이 해외의 어떤 진출을 3년에서부터 5년 정도 당길 수 있는 이유는 CES에서 나갔다, 그리고 CES에서 인정한 혁신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의 VC와 큰 기업들이 자기네들 협력 파트너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MWC에서도 130여 개의 기업이 나갔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이 통신 오리엔티드된 기업들이 나가고 그들의 서드 파티가 나가고 통신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들이 주로 나가다 보니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30여 개의 기업이 나가서 그 중에 한 60여 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나갔는데 거기에 이런 기업들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CES와 MWC의 스타트업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K스타트업이나 삼성의 C랩, 그리고 현대의 제로원, 여기 그리고 수자원공사, 그리고 LG 이노텍 해가지고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큰 기관과 대기업과 같이 나오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협력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코드고요. 두 번째 코드는 그들의 DNA와 그들과 협력을 해서 가능하면 그들에게부터 무엇인가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을 독고다 혼자서 하는 것도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이렇게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큰 전시에 나오면 이거 우리 제품이에요, 우리 서비스예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제품들을 자기네 걸로 포장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협력 파트너고 우리의 분사기업이 한 거고 우리의 외부 아웃사이드에서 도움을 준 거고 그런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자금과 노하우를 해줍니다. 이게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CES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MWC에서 똑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MWC의 8개 기관, 예를 들어서 코카, 콘텐츠 진흥원이죠, KICTA, 그 다음에 코트라, 그리고 이 기관들이 뭐 각 지역에 하물며 대구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대구관과 대구 경북관이 따로 나옵니다. 이게 뭐지? 아니 같이 해도 되지 않나? 라고 했더니 서로의 주체가 달라서 대구관, 대구 경북관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각계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합치세요 이렇게 권고를 드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관들이 자신들의 기업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기업이 어떻게든지 간에
해외의 파트너들을 만나고 미리 그것을 예약하고, 우리가 CES나 MWC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혹시 참여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거기는 전시회가 아닙니다. 미리 6개월 전서부터 다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만나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광고하고 선전하고 연지곤지 찍고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CES에 나가고 MWC에 나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아니면 거기에 오는 파트너들이나 관심 있는 친구들과 협의를 하는 곳입니다. 미리 다 사전에 작업을 해야 되지요. 그런 것들을 기관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약간의 기술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S의 코드 중에 메타버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을 위한 기술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ESG가 강조가 되고요. 서스테이너블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것은 CES나 MWC가 코드가 똑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돈을 벌기 위한 기술에 대한 집착보다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돈이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ESG가 우리가 그린, 클린, 자연, 환경, 인바이런먼트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야, 이거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해야 되는 거야? 도네이션 해야 되는 거야? 돈을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바로 돈이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의 코드가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혁신상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것들은 ESG 관련된 또는 DI 관련된 어떤 다이버시티나 아니면 인간을 위한 기술,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두 번째 보시면 다시라고 하는 제품은 제가 2014년 5년에 MWC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서 문자가 점자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김재현 사장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이거 돈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맹인이 몇 명이나 있다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품이 나오자마자 이것이 바로 글로벌로 다 됐고요. 제품이 나오자마자 누가 먼저 했냐면 스티비 원더가 제일 먼저 쳤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오는 문자를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지난해에 미국에서만 매출이 4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위한 기술, 인간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 또는 자연이나 환경이나 아니면 이런 절약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이 돈을 버는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꺽쇠로 체크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이 로봇 기술이고 그 다음에 점자 기술이고 아니면 물건을 드는데 드는 기술이고 이런 것들인데 다 전부 인간을 위한 기술이죠. 오른쪽에 있는 등에 차는 그 로봇은 과거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걸 차면요 300km, 500km 들 수 있어요. 초점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차면 사람을 편하게 해줍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그 철학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고요. 여기에 동그라미로 빨간색을 칠한 것은 12개의 20여 개의 최고 혁신상 중에 한국 기업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과 관련된 메타버스나 아니면 GK 보팅처럼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런 선거, 한양대 교수님이 창업을 하신 거죠.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것들도 이제는 CES, CTA가 또는 MWC가 인정을 해주고 최고 혁신상과 혁신상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WC는 중국판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글로벌 CX 혁신상처럼 글로벌 어워드라고 하는 미국 GSMA가 상을 주는데요. 단말상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가장 중요한 나오지 않은 아이폰이 받았죠. 그리고 나머지 상들을 보십시오. 중요하다라고 하는 상만 제가 섞었습니다. 전부 화웨이가 받았습니다. 통신에 있어서 제가 화웨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소불위 또는 세상에 모바일을 통솔하려고 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2014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웨이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정말 미국과의 컨플릭트가 없었다면 삼성 네트워크스가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삼성의 단말이 유럽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2015년에는 LG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4년, 13년에는 갤럭시폰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2017년부터는 중국폰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통계로 10개 중에
6개는 중국 폰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그들이 싸기 때문이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싸다라고 하는 얘기 또는 짝퉁이라고 하는 얘기는 2014년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2015년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성비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의 폰 화웨이 가지고 계신 분 없겠죠. 그런데 오포나 아니면 어너나 샤오미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배터리의 70~80%는 샤오미 제품을 몇 년 전에 다 갖고 그렇죠. 샤오미 제품을 갖고 계셨죠. 이제는 누구도 싸다 짝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질은 괜찮은데 가격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얘기죠. 제가 영상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영상 이것 좀. 제가 화웨이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이제 인바이트된 분들만 들어갑니다. 이 동양적인 영업 방법이 있습니다. 크로스된 부분에 들어와서 고객들을 맞이하고 더 크로스된 더 높은 분들은 또 단대로 모시고 가서 구워 삶습니다. 자기들의 제품이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또 먹입니다. 이렇게 이 외국에서는 이런 미국이나 유럽 친구들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또는 밖에서 공연도 하고요. 쇼도 합니다. 이런 광동면이나 이런 것까지 막 쇼를 해가지고 고객들을 완전히 휘어잡습니다. 이게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하루에 한 1억 정도씩 들어가서 장소 빌리는 것까지 하게 되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가 엄청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삼성 저런 거 없고요. 노키아 없었고요. 모토로라 없었어요. 근데 화웨이는 저걸 10여 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즉 좋은 제품에 가격도 싸고 먹이고 입히고까지 하니까 사실은 참 어떻게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기업으로 점점 나고 있는 거죠. 자, 경제적인 효과는 뭐 그들의 이야기고요. 다만 아무튼 CS와 MWC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는 빅테크 기업의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이 GPS를 달고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인공지능을 달아서 정말 무소불위에 200년, 300년 된 기업들이 살아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거듭나서 빅테크 기업이 온라인상에서만 돌아다니던 그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이것은 MWC와 CES에서 통신이 같이 붙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차에 대한 접근입니다. 여러분 차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기 스냅드래곤이라고 하는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가 칩을 팔면서 자동차의 플랫폼을 어떻게든 자기네들의 어떤 칩을 달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나 혼다 자체도 과거에 자기네들이 혼자 다 먹으려 했던 것들을 이제 협력해서 시장 파이를 굉장히 키우려고 하고 기존의 기업들이 이렇게 더 커지려고 하는 것과 ESG, SK가 특히 대박이 났는데요. 제품보다 개념을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 50개 이상의 CES에 이런 걸 갖고 나오는 기업이 있네 라고 할 정도로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자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칩,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장애인을 생각한 서비스. 그리고 제가 SK의 빠는 아니지만 SK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들의 스타트업을 키워서 아까 다시라고 하는 기업, 그 기업도 SK가 2015년에 MWC와 CS를 데려갔던 기업이고요. 그래서 결국 해외 진출에 성공을 시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혹시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혼자 하지 마시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코드로 계속했고요. 그것은 국제적으로 이제 거의 체계화됐습니다. 엔바이러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원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SKT가 메타버스에 대한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같이 접목을 해서 대박이 났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서비스를 내서 굉장히 키웠습니다. 자, CTA가 주장한 것 중에 서스테이너블 또는 헬스케어 또는 for human을 위한 테크놀로지,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철학과 여러분들의 기술이 인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주목받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정구민 교수께서 10년 동안에 CS를 정리를 했더니 보니까 최근에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또는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 웹3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 다만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직은 아쉽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저는 이제 모바일 MWC를 10년을 했더니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분의 시간을 좀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면 2011년, 12년에 아이폰이 세상을 지배했죠. 거기에 갤럭시가 경쟁을 해서 갤럭시가 13년, 14년 갤럭시 신화를 낳았습니다. 저는 기업의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2015년부터 중국이 너무 드세게 나오기 시작해서 LG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좋은 폰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2019년, 18년에 철수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았죠. 계속 좋은 단말로 나간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략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삼성이 바꾼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갤럭시 폰에는 뭐가 있냐면 넉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이죠. 이거는 기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갤럭시 폰에는 엠페이, 즉 삼성페이가 있습니다. 이건 B2C입니다. 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고객들이 더 얇고 가볍고 넓고 싼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삼성이 지금까지 견디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드웨어와 서비스가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 LG를 물리치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는 디바이스로 계속 고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2023년에 코드를 보게 되면 그러한 단말뿐만이 아니라 6G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6G에 대해서 반드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한마디 드리게 되면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룬부로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무엇인가 꽉 차서 터질 것 같은데 터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구름은 꽉 차 있는데 비는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하나 터지게 되면 완전히 폭우가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는 인터넷 시대도 들어왔고, 그리고 모바일 시대도 들어왔고, 스마트폰 시대도 왔고,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가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것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카카오, 네이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